안녕하세요. 오피스 히어로 PPT 클래스의 한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임장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 3부입니다. 세 번째 샘플을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지난 그 2편에서 제가 안내를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표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실습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만들어 볼 샘플은 이런 샘플입니다. 특정한 지역의 어떤 입지 결정 요소들, 이 입지 결정 요소들을 쭉 평가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이 내가 지금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자 하는 그 영역, 그 지역을 평가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그 각 요소별로 어떤 점수들을 맞았는지 이렇게 색상으로 표시해 주신 그런 샘플이에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앞에 보셨던 두 개의 샘플과 이 샘플은 디자인적으로 저는 꽤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라는 것이 예쁘다라는 관점 말고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등급을 쭉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점, 그러니까 그 내가 이 예를 들어 직장이라는 부분은 S등급을 줬다라는 부분들 이 칸에 색상을 넣음을 통해서 이 임장 보고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이 어떤 등급에 맞았는지 볼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그 임장 보고서의 이 샘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 삽입이라는 굉장히 또 정보를 다루는 그런 PPT 슬라이드에서 이 표라는 요소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 연습해보기 좋은 그런 그 임장 보고서인 것 같아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임장 보고서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수정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크게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어는 이렇게 이제 바꿨죠. 몇 가지 포인트들을 또 이제 디자인적인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좋은 샘플을 제가 찾았고요. 그 다음에 세팅을 딱 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뒀던 건 이 지점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지금 선이 약간 어긋나 있잖아요. 근데 이 선을 이렇게 일치를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그 AES 클래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 AES 클래스마다 강조하는 요소가 있죠. 가이드선을 만들고 그 가이드선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객체를 잘 정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그 정보를 지난 두 번째 그 샘플도 마찬가지지만 그 작성하신 분 혼자 보시는 데는 전혀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온라인 같은 데 공유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정보들은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특히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가독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나 정보가 정확히 그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청중이나 독자한테 전달이 돼야만 하거든요. 특히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그 발표하는 예를 들어 지금 저 같은 사람 스피커가 목소리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에 공유하시는 이런 그 자료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보는 사람 옆에 일일이 가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적혀 있는 이 텍스트들이 그 목소리가 돼야 되고 그 목소리가 전달이 되려면 이게 소곤소곤 하는 그런 작은 목소리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전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들이 좀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크고 선명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을 다루는 데 있어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의 중요한 디자인 요소는 가독성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습을 이제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는 이제 세팅을 좀 해놨어요. 캔버스를 세팅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새 문서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하시라고 했죠. 컨트롤 N이라는 거 누르면 이제 새 문서가 잡히는데
자, 새 문서 파일을 여시면 그 일단 크기를 세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단 디자인 탭 클릭하시고 2013 이상에서는 오른쪽, 2010에서는 왼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 크기 누르시고 원하시는 뭐 표준으로 바꾸셔도 되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누르셔서 원하시는 그 용지 세팅하시고요. 자, 세팅을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나왔던 뭐 최대화, 맞춤 이런 것들을 개체를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클릭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 그리거나 이럴 때도 용지를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캔버스를 저희가 이제 그리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 그 레이아웃 선을 잡아줘야 되는데 Alt하고 F9 누르면 이렇게 선이 잡힌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이 선을 추가하시는 데는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 컨트롤 키 하면서 되시고, 이 선을 지우실 때는 화면 바깥으로 그냥 갖다가 빼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밀어내시면 선들이 지워집니다. 다 지워졌을 때는 그냥 Alt F9 두 번 정도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생성이 되고요. 만약 생성이 안 되면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눈금 및 안내선에서 세로 안내선 추가, 가로 안내선 추가 하시면은 이렇게 다시 세팅이 되니까 기본적인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먼저 세팅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참고해서 따라 만드시고 싶은 그 임장 보고서 잘 만드셨다 생각하는 임장 보고서를 캡처하시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지로 그냥 드래그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안내선을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도형. 지난 제가 2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3편부터 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있어요. 즐겨찾기 바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모아놓는 그런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쳐보시든가 아니면 더 권해드리는 거는 유튜브나 아니면은 제 블로그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치시면 제가 이거 세팅하는 방법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도록 그 파일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세팅해 두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그 빠른 작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형 하나 만드시는데도 이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면 삽입 한번 눌러야 되고 도형 한번 눌러야 되고 원하는 거 클릭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세팅해 두시면 그냥 바로 클릭하고 원하는 도형 만들어서 쭉 드래그하면 그냥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권해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것들을 좀 활용하시라 권해드립니다. 자, 일단 도형을 만들었어요. 도형을 만들었고 이 색상을 칠해 볼 겁니다. 색상을 칠할 때는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서식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가운데 있네요. 자, 도형 채우기로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색상을 가져오는 방법은 첫 번째, 스포이드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영역 딱 누르시면 이게 색이 바로 따라옵니다.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컨트롤 Z 실행 취소 누르면 한 칸 더 뒤로 돌아가죠. 자, 그게 아니면 도형 채우기, 다른 색 아니면 여기 테마색에서 선택하시거나 다른 색 채우기에서 원하시는 색상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잡아서 클릭을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따라하기 위해서 스포이드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여기 도형 그리기까지 한 거예요. 텍스트 삽입 및 조정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이제 적으셔야 되잖아요. 보시면 나눔 발음 코딩 12폰트, 17폰트 이렇게 있어요. 자, 텍스트를 삽입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고 우리가 여러 번 했었죠. 이 즐겨찾기 바에서는 요 가운데 클릭하시면 되고 아니면 삽입에서 중앙 정도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 클릭 딱 하신 다음에 임의의 위치 클릭하신 되고 다음에 03 입지 결정 요소 분석 쭉 따라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수원시 영통구 입지 결정 요소 평가
자, 이렇게 가져왔죠. 자, 검정색 바탕 위에 검정색 텍스트를 올리니까 당연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팅을 다시 할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보면은 밑에보다 좀 크기가 작죠. 꽤 작으니까 쭉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세문서에서 열면 아마 여기에 나눔 발음 고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홈탭 가셔서 이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폰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나눔 발음 고딕으로 할 거고, 그 크기를 줄이는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르면서 엔터 키 왼쪽 위에 있는 왼쪽 꺽쇠 누르시면 크기 줄어든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나눔 발음 고딕 14 정도, 원래 12 정도까지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 쭉 드래그 하셔서 여기서는 약 17포인트니까 디테일하게 잡아줄 때는 이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탭에 여기 이 부분이 텍스트 영역이에요. 클릭하고 굵게 하는 단축키는 아이콘은 이건데 컨트롤 B 누르시면 굵어져요. 자, 그 다음에 자, 위치를 딱 잡았어요.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자, 쭉 더블 클릭하면은 이 한 줄이 잡힙니다. 색상을 폰트 색상은 홈탭에서 이 부분 자,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연한 회색을 잡아줄 거예요. 연한 회색 잡아주고 그 밑에 수원시 영통구 어쩌구는 밑에 쫙 잡고 자, 폰트 색상 하얀색을 잡아줄 겁니다. 그 검정색 바탕에서는 밝은색 색상을 사용할 때 눈에 잘 띄니까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이렇게 맞춰볼 거예요. 맞춰봤는데 봤더니 동일하게 입력했는데 자, 원본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원본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보여요. 뭐냐면 일단 여기 이게 0303 입지 결정 요소 분석과 그 밑에 그 타이틀하고 이 사이에 얘는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 영통구 이 부분에 얘는 여기 밑에 부분이 딱 이 안에 이 칸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은 먼저 밑에 부분부터 할게요. 쭉 드래그 하시고 그 폰트의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을 좀 좁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홈탭에서 가운데 문자 간격 조정해서 좁게 한번 눌러보시면 이 사이사이가 좀 좁아집니다. 좁게 누르셔서 이렇게 쭉 끌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거고요. 뭐 제가 만약에 이 좁기를 좀 디테일하게 잡기를 원하시면 방금 전처럼 좁게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이거 클릭하셔서 기타 간격이라는 거 누르시면 요 값을 키우고 줄이는 걸 통해서 이 세팅들을, 이 간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오늘 좀 참고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띄워 놓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엔터키 하나 누르시고 그럼 여기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너무 사이가 크잖아요. 이때는 쭉 드래그 또 살짝 하셔가지고 여기서 3 정도에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컨트롤하고 저기 꺽쇠 눌러가면서 원하시는 만큼 잡아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그 홈탭에서 텍스트 맞춤 왼쪽 위에 보시면 이 줄간격이라고 있어요. 이 줄간격을 이렇게 조정하시면 이걸 가지고도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좀 참고를 하실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 이쪽 옆에 이 샘플 페이지의 왼쪽 반까지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만드는 방법 자체는 간단해요. 삽입 들어가셔서 표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만큼 칸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최고 그 가로 10칸, 세로 8칸까지는 이걸로 세팅이 돼요.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드시고 싶으면 표 삽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열행 나오는데 열행이라고 하면 헷갈리죠. 그냥 가로 세로라고 보시면 돼요. 위가 가로, 밑에가 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여기는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6칸, 5칸이죠. 자, 그럼 표에서 6칸, 그 다음에 5칸 딱 클릭하면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그 파워포인트의 표가 그렇게 예쁘질 않아요. 예쁘질 않아서 이거를 세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표와 관련된 그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은데 거기서 드리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파워포인트에서 표를 생성하면은 이렇게 가독성이 좀 높지 않은 디자인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나는 표를 이렇게 세팅할 거야 라는 디자인의 표준을 가지고 그 디자인 표준을 빨리 구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든다 라고 하시면 자 일단 이걸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냥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디자인 탭, 표도구 디자인 탭에 보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의 모습들이 있어요. 먼저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 왼쪽에서 밑 두 번째 클릭 딱 하시면 가장 그 기본적인 포맷 검정색 테두리에 하얀색 바탕 그 다음에 검정색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란이 나옵니다. 자 이런 란이 나오면 크기를 대략적으로 세팅을 좀 해주시고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이쪽 여기 위랑 여기를 세팅해야 되잖아요. 이쪽을 자 보면은 이 샘플은 텍스트가 칸에 가로의 가운데, 세로의 가운데 정중앙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 새로 생성한 표를 보면 맨 위에 왼쪽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잡아 주셔야 되니까 세팅을 할 영역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회색 영역이 된 게 선택이 된 영역이죠. 그러면 여기서 홈 탭에 가셔서 자 이렇게 이쪽 가로 영역의 가운데에 두시려면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홈 탭에서 이걸로 가운데 맞춤 클릭 딱 하시고 위아래에서 가운데 딱 맞춰 주시려면 텍스트 맞춤을 누르시면 됩니다. 텍스트 맞춤 중간 이렇게 하시면 커서가 가운데 이렇게 와 있죠. 밑에도 마찬가지. 자 밑에 와 있으면 이제 쭉 입력하시면 돼요. 일단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그 모양의 변화들을 보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학군 환경 자 여러분들이 그 영상 보시는 데 있어서 좀 지루하시지 않게 제가 나머지는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가 이제 붙여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복사하니까 따라오긴 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세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래 여기 보면 나눔 발음 코딩 14죠. 쭉 드래그 하셔서 나눔 발음 코딩 크기 14 그 다음에 볼드체라고 해서 이제 여기 타이틀과 왼쪽 항목은 좀 굵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굵게 해주시고 가운데는 지금 나눔 발음 코딩 라이트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서 이 샘플 디자인을 보시려면 나눔 폰트를 까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잘했는데 디테일하게 여기 보면은 이 상단의 영역은 그 높이가 조금 낮고 요 가운데 칸은 높이가 높잖아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잡으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쭉 하시고 레이아웃이라는 표도구의 레이아웃에 클릭하시고 높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높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쫙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 디테일하게 세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밑에 부분은 나는 좀 더 키우고 싶어. 그러면은 몇 번 클릭하면 이렇게 지정이 된 영역은 동일한 세팅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대로 따라와 보셨으면 느끼겠지만 이 부분 같은 폰트인데 예를 들어 지금 위와 아래가 같은 폰트인데 위는 굉장히 깨져 있는 느낌이 있고 요 밑에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폰트의 테두리가. 그거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윤곽선 설정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윤곽선 설정 바꾸는 거는 텍스트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 밑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 텍스트 효과 서식 들어가셔서 텍스트 옵션 중에 텍스트 윤곽선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텍스트 옵션 짠 이렇게 왔습니다. 실선 누르시고 투명도 100% 딱 주시면 부드러워져요. 자 여기도 일일이 이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기 귀찮으니까 더블 클릭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C 서식 복사죠. 그 다음에 적용하기 원하는 영역 쭉 넣으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V 누르시면 다 똑같이 적용되니까 역시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게 훨씬 가독성 높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그 원본을 보면은 글자가 두 글자인데 두 글자의 사이가 조금 더 떨어져 있으니까 가독성이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들죠. 이 글자 간격 바꾸는 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쭉 드래그하고 홈 탭 가신 다음에 텍스트 세팅하는 이 영역에서 자, 가나 하고 이렇게 화살표 있는 문자 간격이란 부분들 클릭하신 다음에 뭐 넓게 이렇게 선택 딱 해주시면 이 가운데가 좀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원본 표 같은 경우는 테두리가 조금 더 이렇게 희미한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이 테두리가 희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이 칸 안에 있는 이 영역의 텍스트들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색상 그리고 더욱 또렷한 표 테두리가 또렷해 버리면 이 가운데에 있는 정보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는 연하게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테두리 설정하는 방법, 표 테두리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설정을 적용할 그 영역을 쭉 드래그해서 설정하시고요. 자, 표도구에서 디자인 탭 누르시고, 테두리에 적용할 선의 색상을 클릭하세요. 펜색이라고 있습니다. 펜색 누르시고, 저는 이 테마색의 왼쪽에서 두 번째, 첫 번째 있는 이 검정 텍스트를 선호하는데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 선의 굵기를, 펜색 위에 있는 선의 굵기를 한 0.5포인트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우리는 전체 텍스트의 전체 표의 그 테두리를 바꿔줄 거니까 이 부분 테두리에서 클릭 누르고 모든 테두리 딱 누르시면 적용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테두리의 선이 옅어지게 됩니다. 직전에 비해서 훨씬 좀 안에 부분들이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죠. 뒤에 그 전경에 있던 이 그 선들이 흐려지면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전체가 전부 다 하얘니까, 칸들이 전부 하얘니까 어디가 좀 강조인지, 예를 들어 여기가 타이틀인지 뭔지 이게 눈에 상대적으로 덜 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듯이 음영이라는 걸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영, 칸을 칠한다는 의미예요. 자, 위에 쭉 드래그 하시고, 설정을 적용할 만큼 쭉 드래그 하시고, 디자인, 표도구의 디자인 탭에 보시면 제가 음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음영이라는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 딱 하시고요.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살짝만 하시면 됩니다. 살짝만 옅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 부분에 또 색상을 넣어주시기 위해 드래그 하시고, 저는 좀 이 색깔을 해보려고요. 네. 자,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음영이 적용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그 색상을 넣어주는 부분들이 독자로 하여금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알게 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 클릭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칸만 지금 노란색으로 칠할 거니까 칸 선택하시고 음영에서 보니까 그 옅은 색상이 여기 있어요. 클릭 딱 누르시고 쭉 선택 클릭, 선택, 음영 클릭, 선택. 자, 음영 클릭하실 때 방금 전에 저는 똑같이 요 색상만 칠할 거잖아요. 이럴 때는 F4 눌러보시면 바로 직전에 했었던 그 동작이 적용되는 단축키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벌써 표 하나 만들었죠. 자, 이번에는 여기를 만들 거예요. 자, 표를 처음부터 세팅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를 그대로 활용할 거예요.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복제 단축키 기억하시죠? 컨트롤 D 누르면은 하나가 또 생성되는 거. 컨트롤 D 누릅니다. 자, 컨트롤 D 누르셔서 적당히 위치를 배치하시고 저희가 어차피 여기는 한 칸만 있으면 되니까 이 밑에 부분들이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쭉 드래그 하시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시면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표의 특정 영역을. 표 삭제, 행 삭제, 가로 열 없앨 거니까요. 클릭 딱 해주시면 자, 한 칸짜리 표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부분들 색상을 음영을 여기 하늘색으로 바꿔줄 거죠. 그러면은 색상 바꿔줄 만큼 칸 클릭 쭉 드래그 하시고 표도구 디자인 음영에서 하늘색 클릭하시면 이렇게 음영이 또 들어가죠. 내용 바꾸시는 거예요. 수원시 영통구. 자, 여기는 하얀색이니까 또 음영에서
하얀색 채우기 없으면 바꿀게요. 내용 지워주시고 그대로 또 목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위아래 그 키를 키우려면 말씀드렸죠? 표도구에서 높이 부분을 쭉 맞춰주시면 된다. 레이아웃을 고려하자. Alt F9 누르면 레이아웃이 생긴다. 짠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 여기 입력하는 건 제가 그 일일이 입력하면 너무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루하시니까 그 삭제를 했어요. 건너뛰기는 했는데 보시면 위에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의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텍스트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단축키 기억하시죠? 컨트롤하고 엔터 왼쪽 위에 있는 꺽쇠. 그 다음에 때로는 그 글자의 간격들을 좀 조정하기도 했어요. 홈 탭에서 이 부분, 자, 문자 간격, 이것들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텍스트들을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내용들이 줄바꿈을 잘 시키는 것들이 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쭉 입력하다 보니까 그 판교 접근이 더 좋음 저는 이렇게 끊겼는데 뭐 판교 접근 엔터하고 이 더 좋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역시 가독성 영역의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 표의 어떤 기능들을 쓰시는 부분들도 제가 쭉 다뤄봤고, 디자인할 때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들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 번 이 영상들 돌려보시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역시 같이 만들어 봤던 이 샘플 장표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이런 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 만들었는지 중간 점검 하실 때 혹시 원본이 필요하시게 되면은 그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의 기능, 각각의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가 쭉 올려드렸던 기본 기능 영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혹은 교환해서 보시면 돼요. 그 기능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AES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또 파워포인트 열심히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응용하실 때 있어서 또 원활하게 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아